자, 이번에는 축의 강도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굽힘 모먼트만 작용하는 축, 그 다음에 또 비틀림 모먼트만 작용하는 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비틀림 모먼트랑 굽힘 모먼트가 동시에 작용하는 축이 있겠죠. 여기서는 먼저 굽힘 모먼트만 작용하는 축에 대해서 이 지름을 구하는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굽힘 mog력은 시그마 B는 Z분의 M. 자, 이거는 저번에 여러분들 앞전 강의에서 내가 아주 강조를 했었죠. 요게 Z가 뭐겠습니까? 요게 단면 개수죠. 단면 개수. 자, 단면 개수분의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 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식을 가지고 지름을 구하는 겁니다. 자, 먼저 중실축부터 하겠습니다. 중실축이라는 것은 요게 원이 이 축이라 그러면 다 가득 찼는 축을 중실축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래 보면 중공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는 안이 비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찾는 것이죠. 자, 구분을 해가지고 식을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실축을 한번 보면 중실축의 단면 개수는 Z는 원래 I는 64분의 이게 관성 모먼트죠. 64분의 파이 D의 4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반지름은 나눠서 단면 개수를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32분의 파이 D의 3승이 나왔습니다. 자, 요걸 여기에 집어넣으면 여기에 집어넣겠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D를 이렇게 집어넣죠. 집어넣은 다음에 D를 바깥으로 빼면 D는 여기 3입니다. 3승근 루트 안에 파이 시그마 굽힘 mog력이죠. 분의 32 곱하기 모먼트 M이라는 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D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중공축에 대해서 이 굽힘 모멘트가 작용할 때 여기 있는 지름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깥지름 D, 안지름 D1이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는 X라고 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공축의 단면 개수 Z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요 가정 중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생략을 했는 거죠. 자, 뭘 생략을 했는가 하면 이 중공축의 관성 모먼트 I는 어떻게 표시를 합니까? 요 바깥에 있는 I에다가 안에 있는 I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64분의 파이 D의 4승 바깥 지름입니다. 여기에다가 빼기 D1의 4승이 관성 모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관성 모먼트에서 단면 개수를 해달라 그랬으니까 이 단면 개수는 어떻게 구합니까? Z는 I 나누기 2분의 D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D로 하면 32가 되고 여기 D가 남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32로 몰아서 D의 3승을 앞으로 빼버리면 1-D분의 D1의 4승이 되는 거죠. 자, 그걸 X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렇게 표시가 했는 게 여기 있는 단면 개수 Z니까 이 식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대로 요걸 옮겨서 집어넣었더니 여기 파이 D의 3승 갈로 1-X 4승분의 32M이 나왔죠. 자, 여기에서 D를 뽑아내면 D는 여기 3승근 루트 이렇게 해서 우리는 D를 즉 축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적인 게 여기 보면 32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어서 해야 될 부분이 비틀림 모먼트가 작용한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여기 위에 16이 들어가겠죠.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틀림 모먼트만 작용하고 있는 축에서 여기 있는 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비틀림 mog력은
여기 타워는 즉 전단능력하고 똑같죠. 여기 보면 ZP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극단면 개수죠. 극단면 개수. 자, 요것도 꼭 외워두라 그랬습니다. 이 식을 요 위에 T. 자, 비틀림 모먼트 토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비틀림 모먼트 토크는 요 식에서 이렇게 동력이 주어지면 요게 각속도죠. 그죠? 각속도를 딱 나눠주면 토크를 구할 수 있죠. 자, 요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중실축하고 여기 있는 중공축이 있는데 중실축에 있는 지름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실축의 극단면 개수 ZP입니다. 자, ZP는 원래는 32분의 파이 D의 4승이었죠. IP가 32분의 파이 D의 4승이었는데 여기에 2분의 D로 나눠주다 보니까 16분의 파이 D의 3승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요걸 요 식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집어넣었더니 위로 올라가고 16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 있는 D가 앞으로 나오면서 D는 삼성근 누터 이렇게 해서 파이 타워 비틀림 응력분의 16M 앞에 했던 굽힘 모먼트하고 차이가 여기 16이라는 뜻이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축에 의해서 이 바깥지름은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자, 먼저 안지름 D1하고의 B를 우리는 X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공축의 극단면 개수 ZP는 자, 이 ZP는 이것도 여러분들 원래는 중공축에서는 32분의 이렇게 파이에다가 자, D1의 4승 마이너스 D의 4승 마이너스 D1의 4승이었죠. 이게 뭐였습니까? IP가 됐었죠. 그죠? 이 IP를 반지름으로 2분의 D, 바깥 반지름이죠. 2분의 D로 나눠주면 16분의 파이 D분의 D의 4승 빼기 D1의 4승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요 사이에 얘가 이렇게 생략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풀어보시면 여기 X를 집어넣어서 식을 넣고 요 대한 식을 어디에 넣는가 하면 요 식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넣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 봤더니 D를 여기 식과 똑같이 앞으로 이렇게 뽑아내면 여기 D는 삼성근 누터 이렇게 해서 파이 갈로에서 1-x 4승 갈로 닫고 분의 16m 요런 식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잘못했죠? 여기 M이 아니라 여기는 T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죠. T. 자, 여기도 조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T. 자, 책에 있는 것도 T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젠 비틀림 모먼트와 그 다음에 굽힘 모먼트가 동시에 작용할 때 이 축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굽힘 모먼트와 비틀림 모먼트가 동시에 받는 축에 대해서 우리 지름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먼저 최대 주응력은 시그마 맥시멈입니다. 이거는 2분의 1 굽힘 응력 플러스 루트 굽힘 응력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타우가 전달 응력입니다. 비틀림 응력의 제곱 4가 붙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고 최대 전달 응력은 2분의 1에다가 루트 굽힘 응력의 제곱 플러스 4 곱하기 전달 응력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당 굽힘 모먼트는 모먼트가 두 개였죠. 그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2분의 1 갈로에서 M, 굽힘 모먼트죠. 더하기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토크 T의 제곱 이렇게 해서 상당 굽힘 모먼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 비틀린 모먼트 토크 T는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루트 M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입니다. 자, 여기 두 개와 여기 두 개를 잘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는 2분의 1이 없죠. 자, 요걸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축의 지름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두 개가 동시에, 즉 굽힘과 비틀림 모먼트가 동시에 작용할 때는 먼저 여기 있는 상단 굽힘 모먼트랑 상단 비틀림 모먼트를 구해서 이렇게 구해서 여기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주어져 가지고 있는 맥시멈 굽힘 응력을 넣으면 요 사이에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D를, 자, 여기에 D가 포함하고 있죠. 아까 전에 여러분들 앞에서 이때까지 했는 그 방식대로 1, 2 있죠. 앞에서 했는 방식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서 D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똑같습니다. 전단 응력 맥시멈이 여기 있으면, 여기 주어지면 위에서 구했는 상당 비틀린 모먼트 T1을 집어넣고 요 안에 있는 D를 구해내면 축의 지름을 구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이론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름이 40인 실축이, 이게 중실축이라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는 뜻이죠. 중실축. 자, 지름 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에 200rpm 회전수로 이런 동력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돌아갔을 때 전단 응력은 얼마냐? 즉, 이 전단 응력은 타워죠. 이렇게. 타워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전단 응력은 회전할 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토크가 있죠. 그죠? 그 토크 나누기 ZP. 다시 말해서 극 단면 계수를 해주면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토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토크가 어디 있습니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게 뭡니까? 동력입니다. 그러면 동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토크 곱하기 오메가, 즉 각속도입니다. 이 각속도에는 60분의 2파이 n, 여기 n이 있었죠. 이 n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각속도를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토크는 모르지만 구할 수 있다. 왜? 요게 주어졌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크를 구한 다음에 토크를 넣고 여기 있는 지름을 넣어서 ZP를 넣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전단 응력을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력, 즉 동력 구하는 식에서 그대로 집어넣었습니다. 자, 집어넣고 여기 102를 집어넣는 이유는 1kW가 102kg, 자, 이거죠. 1kW가 102kg 중 메타퍼 세크와 같기 때문에 요걸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해줬습니다. 양측을. 자, 그런 다음에 그대로 집어넣겠습니다. 7.5kW 넣고 토크는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0분의 2n파이에서 토크를 이렇게 구해냈습니다. 자, 이 구해내는 토크를 여기 넣고 ZP는 여기에서 극단면 계수 여기 지름을 가지고 집어넣으면 되죠. 16분의 파이 D에 삼성 해서 넣어서 단위를 꼭 맞춰주셔야 됩니다. 맞춰줘서 나오는 값이 요게 전단 응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단원을 마치겠습니다.